안녕하세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정순이네 동물기입니다. 오픈 기념 그 13번째 주제는 북극의 고래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북극해에는 정말 많은 고래들이 살고 있어요. 수염 고래들이 주식으로 삼는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범고래가 좋아라는 물범들이 많이 살아서 여기저기서 고래들이 모여들죠. 하지만 걔네들 대부분은 북극해에서만 사는 아이들이 아니랍니다. 먹이를 따라서 혹은 육아를 위해서 철새처럼 끊임없이 이동하는 아이들이거나 서식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북극에도 살고 다른 곳에서도 사는 그런 고래 중에 북극에 머무는 아이들 소수가 있을 뿐이죠. 그러나 평생을 북극해에서만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타이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절대 북극권을 벗어나지 않는 고래들을 만나봐요. 북극에서만 사는 고래들 중 가장 큰 덩치를 가진 친구는 바로 북극고래입니다. 우리말 이름부터가 다른 곳에서 살면 안 될 것 같죠? 최대 길이 24m에 최대 무게 100톤까지 기록된 이 거대한 친구는 다른 수염고래와 마찬가지로 매우 온순한 성격을 가졌어요. 하지만 바다의 깡패, 범고래를 만나면 숨겨왔던 파괴 본능이 살아납니다. 그냥 도망을 가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다른 대형 고래들과 다르게 지느러미를 마구 휘두르며 공격이라고 봐도 무방한 강력한 방어를 하죠. 워낙 덩치와 힘의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휘두르는 지느러미에 범고래가 맞으면 다음 생을 기약해야 한다네요. 그래서 범고래들도 북극고래를 포함한 참고래과는 잘 건드리지 않는답니다. 두께 1m의 얼음도 박살내며 다녀서 물속의 쇠빙선이라 불릴 정도인 이 친구를 함부로 건드리는 게 쉽지는 않겠죠. 만약 동물의 세계의 기네스북이 있다면 이 친구는 3가지 항목에 이름을 올릴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최장수 포유류 부문이죠. 잡아먹히지만 않는다면 북극고래들은 200년은 가뿐히 넘기는 거북이와 맞먹을 정도의 장수를 누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모든 동물 중에 가장 큰 입을 가졌다는 거예요. 전체 몸 길이의 3분의 1을 입이 차지하죠. 심지어 이 친구들보다 무려 10m가 더 큰 대왕고래도 이 친구들 입에는 비비지 못해요. 세 번째는 큰 입에 따르는 가장 긴 수염입니다. 정확하게는 수염이 아니고 이빨 역할을 하는 베일린이 4m를 훌쩍 넘긴답니다. 추운 지방에 살아 많은 열량이 필요할 테니 입도 크고 베일린도 길어서 많은 먹이를 한꺼번에 걸러낼 수 있죠. 이 친구들의 입을 보면 마치 활 모양처럼 생겼는데 거기서 따온 정신병칭은 보헤드 웨일이에요. 하지만 북극에 인접한 나라들에선 자기들 고래라고 우기고 있는 중이에요. 러시아는 러시안 웨일이라고 부르고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랜드에선 그린랜드 웨일이라고 부르며 미국에서는 폴라 웨일이라고 부르는데 누가 보면 다 다른 고래인 줄 알겠어요. 자기들 위주로 부르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 북극고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 사는 이누피아트족과 유픽족의 주식이었어요. 지금도 그들의 부족엔 약 200명당 1년에 3마리씩 잡아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죠. 상업적 폭염이 아닌데다 저 정도 포획은 개체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뿐더러 선사시대부터 이어져 온 음식 문화를 한순간에 없앨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 자기네 음식을 자기 거라고 부르겠다는데 그러려니 해야죠. 우리도 시베리아 호랑이를 백두산 호랑이나 인왕산 호랑이 등등이라고 부르잖아요. 다음으로 만나볼 친구는 바다의 유니콘 일각고래예요. 모든 고래들 중 유일하게 이빨이 몸 밖으로 나와 있는 아이죠. 그런데 일각고래는 이빨이 딱 2개밖에 없어요. 그중 왼쪽 엄니 하나를 이렇게 밖으로 내놓은 건데 간혹 어떤 개체들은 엄니가 2개인 아이도 있어요. 대략 0.25%의 확률로 나타나는데 심지어 암컷에게도 이런 돌연변이가 나타나곤 해요. 처음엔 이 엄니의 용도를 번식기 때
자기 과시용으로만 생각했어요. 수컷끼리 크기를 대보고 엄니가 큰 수컷이 암컷을 차지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용도로 쓰고 있다는 게 밝혀졌답니다. 엄니의 한가운데로 신경이 지나가는데 그 신경계가 안테나 역할을 해서 수음과 압력, 염도에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곤충의 더듬이나 물고기의 옆줄과 같은 용도인 거죠. 그리고 이 엄니로 사냥도 한다는 게 관찰되었어요. 캐나다 북쪽에 사는 친구들은 엄니로 북극 배구를 두드려 패서 기절시키는 용도로 사용했답니다. 가끔 창처럼 고기를 뚫기도 하는데 이런 강력한 엄니를 겨우 성적 과시 용도로 쓴다는 게 말이 안 되기는 했죠. 그리고 이 바다의 유니콘도 아주 먼 옛날부터 그 동네 사람들의 주식이었답니다. 북극 고래를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지역의 원주민이 잡아먹었다면 이 친구들은 그린랜드에 사는 이누이트족의 밥상에 주로 올라갔습니다. 경계심이 극도로 많은 일각 고래를 사냥하려고 이누이트족은 아직도 무동력 보트와 투척 작살을 이용하고 잠수도 못하게 작살에 풍선을 달아서 던진다고 해요. 잡은 일각고래는 엄니부터 가죽까지 모든 게 인간에게 이용되죠. 심지어 가죽을 날 것으로 먹는 맞닥이란 음식은 잔치에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음식이라고 하네요. 먹어본 사람의 말로는 전복회와 맛이 비슷하답니다. 엄니는 한때 금보다 비싸게 거래된 적이 있을 정도로 기중품인데 일각고래에게 막타를 먹인 사람이 소유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공예품을 만드는 데에만 사용되는데 아직도 가격은 상상을 가볍게 뛰어넘어요. 이렇게 일각고래의 모든 걸 다 활용하는 이누이트족이지만 이젠 더 이상 일각고래에 손을 대지 못할 수도 있겠어요. 고래를 주식으로 하는 북극 원주민이니 폭격금지 협약에서 예외라서 계속 일각고래를 잡아도 되지만 환경오염 때문에 일각고래 체내에 중금속이 과할 정도로 쌓여있는 관계로 계속 섭취하다간 사망신고서 작성해야 할 판이니까요. 사람이 만들어낸 재앙 때문에 사람과 동물이 모두 다 힘들어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볼 북극의 고래는 바다의 귀염둥이인 돌고래예요. 언제나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 이 친구는 바다의 카나리아라고도 불리죠. 노랫소리가 카나리아의 그것과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덩치도 꽤 크고 행동도 잽싼 편이지만 이 친구는 북극에서 생태계에 없으면 안 되는 아이예요. 잡아먹혀야 하거든요. 북극곰, 그린랜드 상어는 이 친구들의 천적이고 주식은 아니었지만 인간도 지역 가리지 않고 이 친구들을 잡아먹었습니다. 시베리아, 캐나다, 알래스카, 그린랜드에 사는 모든 원주민들이 이 친구를 잡아먹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냉전 시대에는 인간에게 잔인하게 이용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친구가 지능이 뛰어난 걸 알아차리고서는 이 친구들의 몸에 레이더를 장착해서 정찰을 시키거나 탄을 매달아서 적의 잠수함에 자폭 공격을 하도록 훈련시키기도 했어요. 소련에서 먼저 시작했더니 미국도 따라 했었죠. 훈련 과정에서 무수한 흰돌고래들이 폭사했는데 지금은 환경단체들의 격렬한 항의로 그런 일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해요. 말 타고 싸우던 중세도 아니고 사람들 전쟁에 왜 무고한 동물을 끌어들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 역시 중금속이 체내에 너무 많이 쌓여서 이젠 사람들이 잘 건드리지 않는답니다. 얘네들은 그쪽 동네에서 주식은 아니었으니 그냥 놔두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큰 수족관에 가보면 이 친구들을 전시해 놓은 곳이 종종 있는데 돈 때문에 대양에 살던 아이를 그 좁은데 가둬놓는 거 보면 사람들이 참 잔혹하다는 생각마저 들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가서 보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갇혀 살다 보니 이상행동도 보인다고 뉴스에도 나왔거든요. 그 친구가 과연 다시 바다로 돌아갈 날이 오긴 올까요? 이번에는 북극에서만 사는 고래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었지만
자연에 있는 친구들은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도 씩씩하게 살고 있답니다. 빙하는 급속도로 녹고 있는 중이고 바닷물은 점점 더 오염돼서 이 친구들의 터전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정순이는 절대로 아직 늦지 않았다고 봐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 친구들도 다시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린 할 수 있어요. 그럼 정순이네 동물기는 다음 편에서 또 다른 동물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